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학을 쉽고 빠르고 강하게 대치명인학원 은평에서 수학을 지도하고 있는 한승택 선생입니다. 자,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곧 또 기말고사가 다가오겠죠. 그죠? 자, 중간고사의 결과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빨리 재충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를 좀 파악하시면 기말고사를 준비하실 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중간고사를 이제 선생님들이 출제하셨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살짝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중간고사 그 시험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드려 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기말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선일여고 편입니다. 선일여고 2학년입니다. 선일여고 2학년. 대수시험이죠? 자, 교과서는 비상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교재는 더 개념 블랙라벨이라는 책인데 요거 살짝 난이도 있어요. 개념서 중에 살짝 난이도 있고 특히 이제 그 개념 다지기 파트, 연습 문제라고 하죠. 그죠? 개념 다지기 파트가 조금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교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도 뭐 일부 문제가 연계가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부교재가 조금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평상시에 학습을 하셔야지 시험 임박해서 하시려고 하면은 다 보기가 좀 힘들 거예요. 자, 범위는 지수로고함수하고 이제 삼각함수 일부 그래프 전까지가 시험범위였습니다. 자, 출제는 문항 개수는 지수로고하고 지수로고함수가 각각 9문제씩 균등하게 출제됐고 배점도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삼각함수는 문항 개수가 좀 적었기 때문에 배점이 조금 작은 편이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총 22문항이 출제가 됐고 난이도의 분포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 본 거는 하가 5개, 중하가 하나, 중 6개, 중상 6개, 상이 5개. 그러면 이쪽에 있던 중상 파트가 이제 조금 개수가 조금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가 있죠. 문제 난이도는 뭐 선생님들 눈에서 바라볼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눈에서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눈에서 바라봤을 때 난이도가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 수학 실력이 꽤 뛰어난 학생한테는 또 뭐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또 공부를 해본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적당한 선행 정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다면 어렵다고 느꼈을 겁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그 전반적으로 이번 시험에서는 계산량이 좀 있었어요. 계산량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 그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융합사고를 해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다수가 출제가 됐고, 특히 이제 후반부 문제들이 좀 어려웠는데, 17번, 19번, 그 다음에 서답형 22번에서 23번 문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 개념을 복합적으로 다뤘습니다. 난이도 이제 중상의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 부족 현상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겁니다. 어떤 학생들한테는 매우 높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높았을 겁니다. 그리고 배점이 이제 큰 서답형 문제가 4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변별력이 갈릴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이 느낌은 이 선일여고는 전반적으로 수능 모의고사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실생활 관련 문제들 같은 경우가 이제 타 학교들에서는 이제 한 문제, 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 선일여고는 이제 그런 문제가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 요즘 수능이 그쪽 부분에서 시험을 출제하지 않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잠시 후에 이제 문제 몇 개를 보여드리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수능형 모의고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평상시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 관련된 문제지 뭐 이제 센 수학을 만약에 어떤 기본으로 이제 모델로 자꾸 설명을 드린다면 그 정도 스타일의 문제만 계속 풀었다면
약간 낯섰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게 근데 어떤 문제냐? 그게 모의고사 문제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에서 출제된 문제들이 15번, 17번, 18번이 있는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의 수능 특강 문제와 그 다음 고3, 고2 모의고사 문제 요런 것들하고 유사하게 매우 유사하기도 하고 유사하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일여고에서 수학에서 내신 점수를 잘 받으시려면 내신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를 함께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수능을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는 3학년 때는 또 이득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공부할 때 조금 더 이제 부담이 되겠죠. 내신형 문제에다가 수능형 문제를 추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좀 부담이 되겠지만, 오히려 내년에 3학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한 상태에서, 3학년을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너무, 슬프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병행해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 현재 수능 트렌드와 매우 흡사하게끔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문항을 보면요, 제가 이제 별표 쳐놓은 게 이제 변별력 문항인데, 15번, 17번, 18번, 19번, 22번, 뭐, 요런 문항들이 좀 변별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요렇게만 얘기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변별력이 변별력에 관련된 문항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난이도 중하고 상하고 섞어서, 변별력 문항들을, 봤는데, 자, 뭐, 이런 문항, 많이 풀어봤죠, 그쵸? 많이 풀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직도 이런 문항이 이제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 문항은 보통 이제 지수나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데, 보통 지금 이런 케이스에서는 지금 바로 지수로 가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거고, 뭐, 로그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문제를,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주간과제에서 출제했던 문제하고, 거의 이제 뭐 이렇게 뭐 매칭이 되죠. 근데 뭐 이 문제는 뭐 사실은 어느 문제집이나 풀어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문제들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3학년들이 주로 이제 다루는 문제들이에요. 그럼 2학년들은 문제집이 없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이제 3학년들이 다루는 문제집에는 그냥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는 문제예요, 이게. 근데 이제 2학년들이 다루는 문제집에서는 이제 그 문제집의 그 수준에 따라서 이게 들어있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들도 있어요. 자, 선생님하고 공부한 학생들은 시험 임박해서 또 나와라는 이제 프린트로 정리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보여드렸던 문제고 요거 이제 인수분해하면 얘하고 거의 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 얘도 제 입장에서는 그냥 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어쨌든 저하고 내신 솔루션 공부할 때 이 문제를 거의 똑같은 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자꾸 따라와. 자, 그 다음에 요 문항도 마찬가지예요.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나 많이 풀어본 문제가 될 것이고,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많이 등장했던 문제, 지금 현재 문제집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하고 내신 솔루션, 내신 대비 반에서, 시작할 때 썼던 교재, 거기서, 요거 관련된 문제, 그 중에 예로 하나만 이렇게 따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가요, 요게 이제 바로 2022학년도 수능특강에 있었던 문제예요, 이게. 2022학년 수능특강에 있었던 문제인데, 요 문제가, 부교재 그 개념다지기에, 살짝 변형돼서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걸 갖다가 다시 이제 출제를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의 출처는 22학년도 수능특강입니다. 거기서, 처음 이제 나왔던 그런 문제예요. 지수 그래프를 좀 활용하시면 되고. 자, 요거 같은 경우 보세요. 요거는,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11월, 2012학년도니까 꽤 오래됐죠. 그죠? 요거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학력평가 문제하고,
거의 흡사하죠. 그죠? 틀이 거의 흡사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이걸 로고 7의 A 더하기 로고 7의 X, 로고 7의 B 더하기 로고 7의 X 이렇게 해서 전개한 다음에 이제 실이 존재한다. 양수 X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용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이용하는데 얘는 여기에 모든 양의 실수 X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죠.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었는데, 이제 이 반지 이름을 구해서 이제 코사인과 사인 좌표를 이제 바로 잡아낼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얘도 같은 원리의 그런 문제였다. 이거는 또 나와 89번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요 놈을, 자, 이거 보세요. 뭐, 거의 똑같죠. 그쵸? 저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지고, 요것도, 수능 평가원에서 자주 출제됐었고, 이거는 뭐 요즘 뭐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곤 있는데, 원래 출처는 모의고사고, 이게 지금 이제 평행이동 정도가, 이제 얘가 1로 평행이동한 거하고 똑같은 이제 평행이동을 해주면 이 점이 1로 온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걸 갖다 여기다 붙여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뭐 그런 문제였는데, 많이 풀어본 학생들한테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조금 그 문제 연습을 좀 덜 하신 학생들한테는 얘도 뭐 어려울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또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요거 좀 어려웠을 건데, 저거 이제 그 케이스 분류하면서 약간 경우의 수 구하듯이 이제 그렇게 구하는 문제인데, 요것도 이제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예요.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문제 완전히 거의 똑같죠. 그쵸? 여기 8로 출제됐는데 여기 얼마입니까? 모의고사에서는 4로 출제가 됐었고, 여기 뭐 NA를 물어봤었는데 뭐 NS를 물어봤는데 여기 집합 A고 여기 집합 S니까 그것만 살짝 바꿔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요 8하고 4, 그 다음에 S하고 A 요것만 바뀐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이 문제도 사실은 뭐 많이 연습을 했는데, 이제 그 동경이 2, 4분면일 때 3분의 세타가 이제 위치하는 4분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집에서는 그게 이제 몇 4분면에 위치하는지를 물어봐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벌어진 정도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그 녀석의 이제 여기서는 이제 넓이를 물어보는 식으로 이제 바꿔서 출제를 하신 거예요. 아무튼,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얘는 뭐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 P점이 2, 4분면에 존재하고 있고, 저도 2, 4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 2, 4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 보통 이제 3분의 세타를 많이 내는데, 이게 2분의 세타를 하게 되면 영역이 2개밖에 안 잡혀요. 근데 3분의 세타를 내면 영역이 3개 잡히기 때문에, 보통 선생님들이 3분의 세타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하게 출제되어서 나왔을 확률이 높아요.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바라봤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요 19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요 16번도 살짝 그렇긴 했지만, 뭐 15번, 그리고 아까 어디 있었죠? 잠깐만요. 15번, 15, 16, 그리고 19, 번 문제가, 가장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아무튼 좀 길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선일여고에서 시험을 잘 보고 싶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 어떻게? 내신형과 수능형을 동시에 준비해 주셔야 된다. 부교재 조금 난이도 있기 때문에 부교재 미리미리 공부 안 하시면 부교재 전체를 제대로 소화하시고 시험 보실 수가 없다. 문제 스타일은 수능 방식처럼 수능형 스타일하고 흡사하다. 자,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셔서 기말 때는
조금 기분 좋게 여름방학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한승택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